예, 이제 11장 벌써 이제 9주차 강의인데요. 여러분 좀 덥죠? 그리고 학교도 못 나오고 해서 답답할 텐데, 이제 한 3장 정도를 배우면은 경영학을 그래도 간략하나마 일관하게 될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은 아주 기초적 개념의 소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은 여기서 다룬 각 부분의 강론들을 좀 더 깊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장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4년제 대학으로 이제 편입하거나 또는 그 대학원에 갈 때 이제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케팅을 배웠는데, 마케팅을 배우면서 여러분 느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광고, 또 오다 가다 눈에 띄는 수많은 사항들이 다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이것을 그냥 재미를 보거나 그냥 짜증내는 사람도 있겠죠. 뭘 봐야 되는데 계속 광고만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 하고, 이제는 이제 마케팅적 관점에서 광고를 보게 되면은 광고들이 좀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 광고는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구나, 장점이 있구나, 저런 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광고 시간대에 따라서 광고들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상품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느낄 거예요. 그죠? 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봐도 보고 느끼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나 코미디 각종 프로 다 마찬가지, TV 프로들, 만약에 드라마를 보면은 극작가, 내가 작가 지망생이다면 저럴 때 어떻게 드라마를 썼고 어떤 내용이 전개됐고 그런 그 구성이나 전개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조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때 조명이 이랬으면 좋았겠고 저랬으면 좋아, 이런 생각도 있겠고, 또 촬영 감독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때 카메라가 어떻게 줌인하고 아웃하고 투샷을 어떻게 잡고, 이런 측면으로 관심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전체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은 거기서 울고 하고 이러겠지만은,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보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곧 세상살이 할 건데, 또 전공도 이제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런 관련 분야인데, 세상을 봐도 다 전공답게 이제 바라보는 눈들이,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투자와 기업의 미래의 투자 활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투자 관리 또는 재무 관리라는 용어로 해서 그 한 개 학제로 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하고요. 또 이 투자 활동과 관련돼서는 자본시장론, 금융시장론, 투자 분석론 해가지고 서브 하이틀에 또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와 미래, 재무 관리는 회계학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요 표지에 나오는 요 성분이 한경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경이 생활과학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요 소위 물걸레 청소기로 아주 대박을 쳤던 회사였었는데, 불행히도 2014년도에서부터 손실을, 이제 투자 결정을 잘못해서 300억 이상의 큰 손실을 보면서 결국은 워크아웃 대상, 그러니까 기업이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가서 한참 잘 나가고, 여러분들도 집안에 아마 이거 한경이 생활과학에서 나오는 청소기나 또 주방 관련 세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잘 나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 실패로 워크아웃이 됐다 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원래는 저 광주에서 그 버스 하던 그 회사였었는데 모태가 그것이 이제 금호관광 저 고속버스 해가지고 커서 이 사람들이 금호아시아나 이제 항공까지 인수를 했고 더 욕심을 내서 대우건설까지 인수를 했다가 결국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지금 기업 해체 위기에 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두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 그 웅진 싱크빅 들어봤죠? 그 웅진그룹이 그 설립자가 원래는 그 월부 카세트 테이프 팔던 사람인데 이걸로 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웅진 싱크빅, 웅진 쿠웨이 등 해가지고 웅진 그룹으로 키워냈는데 이 웅진도 이제 결국은 뭐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여기가 왜 문제가 돼 있었죠? 극동건설을 인수했다가 여기도 그룹 전체가 다 흔들려서 망했었죠. 또 좋은 예로 카페벤에도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망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 투자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이 돈 번다고 나도 저기 투자하면 돈 벌겠지 했다간 큰 오산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Financial Management라 가지고 보통 FM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의 자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은 쓰는 거죠. 운영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업 목표 달성을 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자본 조달 결정, 그리고 투자 결정,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재무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관리를 한 예로 저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자,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과 재무의사결정. 자, 기업이 이런 투자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고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고 이러려면 당연히 종업원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공장에 지어지면 또 다음으로 또 들어갈 것들이 있죠.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을 사가지고 결국은 이 공장을 가동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많은 원재료를 쌓아놓고 있어서 이것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아웃되면은 각 판매점들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자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활동 단위에서 큰 돈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자금이 필요하는데 여기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여기다 공급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자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해요. 자금의 공급. 이걸 이제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은 첫 번째죠. 주주로부터 돈을 모으죠. 그러나 이제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또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할 때 주주로부터 돈을 더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권자,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채라는 거 들어봤죠? 물론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에서 물론 은행에서 이제 그 보증은 있어야 되죠. 그 투자자들한테 내가 이 쪽지를 줄 테니까 이 쪽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소정의 이자를 주고 5년 후에 얼마를 원금을 돌려주겠소. 뭐 이런 약속된 증권을 우리가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달하거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재무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재무의사결정 과정과 자금의 흐름. 자,
투자를 결정하면 결국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소위 내가 가진 돈, 그 주주들로부터의 돈, 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여기 혼합의사 결정은 여러분들한테 뭐 혼선만 주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무시해 버리시고요. 요 큰 외곽의 그림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결정. 어떤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느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느 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사는 것도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몇 달 동안 내가 돈이 너무 여유가 많아. 그래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없으니까 주식을 잠깐 사왔다가 필요할 때 써야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단기성 자산이라 그래요. 오랫동안 가지고 싶을 때는 우리가 장기성 자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주식, 채권 또는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 조달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 소위 자기 자본은 주주로부터 내가 주식을 추가 발행할까? 증자를 할까? 이런 얘기예요. 타인 자본은 뭐예요? 우리가 대차대표 보면 대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채와 자본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부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타인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조금 이따 이 자료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구할 것인가, 내 돈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혼합 의사결정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재무관리의 목표는 결국은 재무관리는 기업 운영을 잘해서 그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주주들한테 높은 배당이 주거나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기업 가치 극대화 또는 주주 부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익의 극대화 이런 말을 썼는데 이 개념을 따지고 보니까 어떤 이익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혼란이 있어요.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단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당이익은 1주주당으로 할당했을 때 주당이익이 얼마냐? 이거 말고도 어떻게 되죠?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상승에 의해서 주주의 가치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익 극대화라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또 하나는 현금 개념이 항상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시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의 부의 극대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